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터져나왔던 광주 사태. 1980년 5.18 광주 사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북괴의 사주를 받은 또 북괴 무장 폭도들과 함께 거행한 5.18 무장 폭동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이 5.18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야 하지요. 탈북민이 5.18과 관련된 특수부대에 대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그야말로 문매를 맞았죠. 왜 5.18만 이야기하면 전라도 광주의 5.18 관련 단체들은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김대중 난리 났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김대중을 박살냈으며 김대중 5.18 게릴라 전 무장투쟁 지시 CIA 김대중 북한과 내통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단독 5.18 진실 찾기 게릴라전 나서라 무장투쟁 선동한 지시한 김대중. 김대중은 1980년 5월 11일 월남처럼 도시 게릴라전을 하라라고 대중을 선동했고, 전남대생 송선태는 같은 날 다이너마이트를 활용해 전남도청을 점령하는 대정부 무장폭동 계획인 자유노트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정확히 일주일 뒤 5.18 항쟁 기간에 현실이 됐고 43년이 흐른 오늘날 김대중은 민주화의 영웅으로, 송선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으로 각각 자리매김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1980년 5.18 발생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월남식으로 국민들 속에 침투해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 전을 하라라는 대중선동 문구로 열변을 토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대중의 정확한 발언은 그러면 유일한 길은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의 게릴라 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대중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해법으로 게릴라 전을 모색하게 된 원인을 바로 앞선 연설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구체적인 김대중의 사전 발언은 오늘날 우리 국군의 반응 태세가 이와 같이 튼튼하고 미군이 여기에 주둔해 있는 한 북한 공산군의 전면 남침은 거의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도 그러한 전면 남침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김대중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반정부 봉기의식을 고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동학혁명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등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은 11일 오전 10시 55분에서 11시 45분 정읍 연설에서 동학혁명은 처음부터 폭력주의가 아니라 상소하고 주장을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봉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은 1980년 9월 선고된 육군 계엄 보통군법회의의 1심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막으려는 음모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법정 기록상
군부를 위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1심 판결문은 10.16 사태 이후 조그마한 민주주의의 숨통이 터졌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다라고 김대중의 발언을 적시했습니다. 신군부 직접 겨냥한 발언은 5월 1일 나옵니다. 김대중은 이날 김재규 재판에 대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일삼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물러나야 한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문익환 등에 의해 7일 내 외신 기자들 앞에서 발표됐다고 판결문은 기록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김재규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시해범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한 범인과 김재규의 범행을 알고도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공범 혐의 연행을 김대중은 정치 개입으로 단정했습니다. 연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대통령 피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수사 책임자의 강제 직권 조사를 군사 반란으로 본 것입니다. 1981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군사 반란이라는 관점은 김대중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들에겐 대정부 공격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이 시나리오를 인정합니다.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전 보안사령관의 대적한 무장봉기 세력을 헌법 수호 세력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사법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정승화가 훗날 5.18 청문회의 증언으로 출석하는 천국이 연출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1980년 5월 12일 김대중은 군인을 상대로 정부 명령 불복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한부 선전포고로 여겼습니다. 5월 19일까지 최규하 정부의 비상계엄 즉각해제, 신현학 국무총리 퇴진, 정부 개헌 심의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했고 19일까지 확답을 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제는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계엄령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란 행위에 해당해 5월 17일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의 근거가 됐고 정부는 김대중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세력은 5월 17일 계엄령의 전국 확대를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대정부 공격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김대중의 경호를 담당한 함윤식 전 비서이자 김대중을 직격한 동교동 24시 저자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5.18이 누군가의 각본에 의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5.18이 일어나도록 상황을 몰고 간 사람은 김대중이라는 사실이라며 그때 김대중의 과격한 노선이 없었다면 군이 개입할 명분은 없었다고 확신한다라고 폭로했었습니다. 1981년 1, 2, 3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사법부는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를 내란 음모로 간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대중은 15일 오후 2시 문익환 등과 회합해 국민연합 명의의 민주화 촉진 국민대회 선언문을 검토했고 17일 북악 파크호텔에서는 문익환이 16일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말을 듣고 김대중이 확인했다라고 적시하면서 제2 국민선언문에서 예고한 바 같이 전 국민적 봉기를
결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도의 정치, 군사적 행위인 계엄,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 무효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삼권 분립 원리를 준용해 계엄 선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고도 못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은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종전 판결을 뒤집는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번복했습니다. 이는 16년 전인 1981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됐습니다. 5.18 이듬해 대법원은 국가 반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김대중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이 국가 반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 일본 본부는 북괴와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했습니다. 앞서서 대법원은 1978년 6월 13일 판결에서 한민통 일본 본부는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반국가단체인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판결한 1981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민통 일본 본부 기관지 민족 15는 북괴 헌법 전문을 게재하고 김일성 수상은 독재자 박정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북괴를 선전하거나 정치 노선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일성 사진과 연설 내용을 게재하며 북괴와 조총련 활동을 비호했으며 민단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 시책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1980년 1심 판결 이후 김대중은 한민통 일본 본부가 반국가 단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1심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쳐 채택한 한민통 일본 본부 발기인의 대회 선언문 민족 15 한민통 일본 본부 구성원들에 대한 성분 분석표, 한민통 일본 본부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영사, 증명서 및 여러 증거와 증인의 법정 진술, 자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한민통 일본 본부 주요 구성원들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김대중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어 한민통 일본 본부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지지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전적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대해 1981년 대법원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이 모두 특정돼 있고 수괴가 누구인지 폭동 지휘자를 조사,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 판결에 내란 음모죄의 구성 요건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과오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내란 음모죄는 실행 착수 전에 2인 이상이 내란의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고 세부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고 구성 요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족하다라며 김대중의 내란 음모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항쟁이 끝난 뒤인 31일 김대중이 학생을 배후 조종하고 선동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김대중의 체포 경위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주 사태의 발단이 계엄군과 전남대 생들의 충돌에서 일어났으나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데에는 학생 소요를 배후 조종해온 김대중이 전남대 및 조선대의 추종 학생 주로 복학생들을 선동해 온 것이 소요 사태의 발단이 됐다라며 이 사태 악화 과정에서 광주 시내 골수 추종자들이 이를 격화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계엄사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과 간첩에 협력하는 불순 분자들 책동이 있었다라고 사태의 악화 배경을 언급했지만 고정 간첩인지 난파 간첩인지 계엄사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한국 정부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미국 국무부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충격 문건들에 따르면 미국은 5.18의 성격에 관해 북한 민간 공작 대원들, 김대중 추종자들, 공산주의 선동가들, 불순 세력 등이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내란 반란 형태의 대남 공작으로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핵심은 뭐겠습니까? 김대중이가 간첩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